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18회 1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B를 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최저금액 얼마인가 했는데, 주된 사무소는 2억이죠. 2억. 주된 사무소 2억이 아니고 본사 4억 이상. 올해 2023년부터 4억입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2억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4억하고 분사무소가 2억씩인데 두 개니까 4억이네요. 합하면 8억이 되겠죠. 8억.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8억입니다. 특수법인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지역농협만 1,000만원 이상이었는데 2023년부터 모든 특수법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X네요. 예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이 제도는 계약기간 동안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매도인이 이중매매 등을 해가지고 계약금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피해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예치명의자,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예금이 비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예금이 비결. 예금이 비결이 아니라 계공은 신체보전이네요. 계공은 신체보전. 그래서 계공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 아닌 거 시험에 나온 거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당연히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계공은 신체보전, 전이 전문회사입니다. 계공은 신체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도조례입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받는 금액 합산하여 받는 금액이 1000분의 9 이내이다. 합산하여 X죠. 합산하는 게 아니라 한 명당 각각 1000분의 9,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1.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입니다. 3번은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이전 의뢰인이 되겠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것,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다음은 20번 금지 행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행위. 자, 금지 행위 20번 금지 행위에 대해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기억의 개업공개사 A는 자기의 인척 소유 주택을 매수 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중개계약을 중개하였다. 개업공개사 A는 자기 인척, 친인척과 중개도 되죠. 금지행위 아닙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언의 개업공개사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방대리네요. 쌍방대리가 아니니까 금지행위 아니고요. 그 다음에 D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D것은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 상가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매매를 중개하였다. 속인 건 무허가가 아니라고 속이지만 않았다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선물 명목으로 받아도 안 됩니다. 금 한 양을 감사의 표시로 간곡하게 받아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수령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외에는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금지행위고요.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도 금지행위고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도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지 행위 아닙니다. 위반은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